방위비 협상 네, 그 지금 뭐 몇 퍼센트 증액하냐 이거 가지고 전 이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일부러 협상 타결을 안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이거 아니에요. 우리 돈을 덜 쓴다 하면 국민들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특히 좌파들은. 그래서 우리 국고를 손실 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돈을 우리가 증액을 안 하면 트럼프 성격의 주한미군 뺄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일부러 이걸 주한미군을 빼도 상관없다. 나는 표만을 얻으면 된다. 방위비 협상 타결 안 시키려고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살짝 아니 뭐 그런 불안한데?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왜냐하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국 측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지 않는 것인가 논외로 칩시다. 일단 뭐 저거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도 근데 그걸 떠나서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확고합니다. 대선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었다가 나온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토에서도 미군 철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밥 오도드 기자가 쓴 공포란 책에 봐도 여실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엉터리고 과거에 소련이 미국의 주적이실 때 모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기득권에 뭐고 중국으로 바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논리 맞으면 나토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러면 중국 때리러 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가 작년까지 한국이 방위비 협상을 하고 올해 이제 일본하고 가장 주둔이 많은 곳이 1, 2, 3위가 독일하고 일본하고 한국이니까 한국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일본하고 독일 방위비 협상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는 이제 소위 딜할 때 두 배로 더블로 부른 거 아니에요? 2조 내라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터급다고 해서 밀고 땡겨서요. 그래서 1조 3천억 정도면 제가 추정컨대 미 국방부에서 매티스 장관이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걸 갖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 에서 받으면 1조 2천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둔 비용 중 60%를 내는 겁니다. 일본은 지금 70%니까 일본 70% 기준하면 1조 4천억이죠. 그러니까 제가 봐서 1조 2천억에서 4천억 합당하다. 4천억 사이에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저걸 가지고 빼겠다고 대선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몇 수십 번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제가 봐서 미국이 1조 3천억을 들고 나왔을 때 1조 2천억 정도 하고 정상적인 한미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1년 일단 1조 2천억 정도로 하고 내년에 형편봐서 더 합시다.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물론 1조 3천억이나 4천억 올리면 한국의 반미 감정이 일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안 좋으니 일단 뭐 요거로 얼마든지 길이 1조 있잖아요. 2천억이라면 얼마가 증액되는 겁니까?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증액되는데 2천억 정도 증액돼도 경제적 효과라든가 아니 안보의 그 효과라든가 미군이 빠져나갔을 때 뭡니까 그런 효과로 따지면 2천억을 더 쏴도 우리가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방위비라는 게 다 뭐냐면 미국 군인들이나 자기 미국 소속 사람 월급 주는 거하고 주한미군의 장비 유지, 부대 운영 이런 비는 다 미국이 지금 100%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이제 부대 토지에 관련된 문제, 토지는 우리가 공짜로 공유를 하는데요. 시설 관리,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게 노역자로 근무하잖아요. 군무원들. 근데 이제 미 정부에 정식 고용된 군무원은 미국에서 월급을 받고 뭐 우리 여기서 경비하시는 분들 그렇지.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군 부대 시설을 뭐 신축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그게 이제 2조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조를 내더라도 그 돈이 다 어디로 풀리겠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월급 받고 그럼 미군 무대 가서 뭐 청소도 하고 경비도 서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월급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유지 거의 100% 한국 업체들이 다 하는 겁니다. 건설 관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도 미군 손을 거쳐서 결국은 한국 업체로 들어가는 게 일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천억 올려서 미국이 싹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결국 한국으로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뭐 54조 썼잖아. 2천억 써도 결국 그게 또 일자리도 창출할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며칠 전에도 뭐 폭로가 나왔지만 네. 일자리 안정기금 무조건 주라 그게 아니고 그냥 뿌렸대잖아요. 그냥 돈을. 참. 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타결하고 사실은 이게 회계가 4월 달이니까 네. 사실 4월 달부터 월급을 줘야 됩니다. 이제 월급을 못 줍니다. 한국 노무자들을. 네. 3월 달까지 줄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을 잘 설득해서 2천억 아니야 3천억 줘도 그 돈 다 국내로 풀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근데 그걸 정부가 번연히 알면서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뭐 속된 말로 불쾌하고 화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영장 질르는 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미국 국민한테도 트럼프 대통령 체면도 있죠. 진짜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이면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국이 과거보다 덜 올려주겠다고 버텨서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지지율 미국에서 떨어져서 재선 못 되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뭐 심묘한 전략이 있다 칩시다.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정치인이 명분과 체면이 있어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 팍 상하게 한국에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빨리 국민들이 일어서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미국 정상회담에 하기 전에 빨리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만나게 되는 것은 이제 거의 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내놓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위비 협상 제대로 잘 타결할까 이런 이게 사인을 얼마나 줘야지. 이 외에는 뭐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한다. 트럼프 대통령 신묘한 전략이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익들보다 훨씬 나쁜 사람들.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을 무뎌서 정말 지금 빨리 정부를 압박해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했더니 보수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죠 뭐 외통위에서 상임위를 긴급 초청했대요 방위비 협상을. 제가 1월 2일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세미나에서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러 분 오셨는데 그 중에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분들도 깜짝 놀라요. 네. 그러니까 빨리 좀 따져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돈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몰랐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회를 가서 다시 한번 세미나를 하는데 외통위원 중 한 분이 이제 따져봤대. 정부로부터 외교부 국방부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형편이더래요. 그래서 긴급 했는데 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하겠다고 하던 거를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외통위 상임위를 열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했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이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서 꼭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십시오. 근데 좀 밀고 땡기다 보면 되도록이면 우리가 좀 적게 내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맞겠죠. 그러나 나중에 안 되면 정말 마지막 경우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래봐야 다 우리 한국 노무자들 한국 건설업체에 나오는 돈이니까 1,000억 아끼지 말고 그거 빨리 타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안 하면 한국은 큰일 납니다. 요 제가 당부를 했어요. 네, 그림 하나만 보여주시죠. 네. 저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이제 얼마 전에 엊그저께 주일미군 그 홈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네네. 그 이제 이게 북한이 15개 핵폭탄 가지고 있다. 네. 러시아 4,000개다. 중국 중국이 200개. 200개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 지도에서 보니까 지금 주한미군 여기 빼면은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으로 옮겨가 버리고 여기서 커버해도 중국 태평양 진출 커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워싱턴에서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주한미군 저 방위비 협상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우리가 협조 안 하고 막 이러고 이러면 그 뭐 혹시 이제 뭐 요즘은 하도 세계화돼서 우리가 한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과 네트워킹 있는 분들도 많고 네. 미국들도 많이 가시니까 네. 아마 제가 뭐 일부 소수는 다른 의견 가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통념 또는 컨센서스 또 굳이 뭐 영어로 표현하면 컨벤셔널 위즈덤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반 트럼프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되게 민주공화로 정당으로 나뉘겠죠. 네.
그러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일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동맹을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미국에는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전략을 관리하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현실이 있었던 것이 예. 과거에는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하는 정책들, 네. 나토에 대한 문제, 또 러시안 스캔들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걱정,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 네. 그런데 또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방향이 러시아보다는 주적이 중국이니까 네. 그 방향을 턴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하고 지금 덜렁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사실상 예. 동결로 끝내려고 주고 거기다 제재 완화까지 해주고 그다음에 종전선언하고 주한미군까지 움직이면 더 이상 줄 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가고 말은 종국적인 목적은 비핵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 열차는 동결에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열차를 이끌고 갈 인센티브, 즉 동기가 없지 않습니까? 걱정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하. 왜? 이건 잘 아셔야 됩니다. 예. 민주공화 지지자를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엔티 트럼프든 다 막론하고 한국이 해왔던 걸 봐서 한국은 우리 동맹이 아닌 모양이다. 왜? 2017년도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한해서 처음 부른 게 그거 아닙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 중요한데 한국이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한 키다. 그러면서 그 전에 미국에 조야에 놓은 것들이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새로운 미국의 이니시티브인데 한국하고 인도를 린치핀이라고 그랬어요. 린치핀이 뭐냐면 수레하고 바퀴를 연결한 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기억적으로 봐도 오른쪽 바퀴는 한국 한미 동맹이고 왼쪽은 인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일본은 뭐라고 표현하면 코너스톤, 주춧돌.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연대를 해서 뭐 가장 프라이머리하게 주춧돌은 코너스톤은 일본일 거고 메인은 뭐 세컨드리 정도 되면 아시안 국가들이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치는 개념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빤한 거죠. 그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경제 안보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가치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인도 태평양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기록을 보면 나중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 몇 번의 말이 설왕설래인데 마지막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래요. 경제는 가입할 수 있는데 안보적인 문제는 생각해 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은 버는데 안보는 같이 안 하겠다.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그런데 미국으로 봐서는 더 얄미운 거예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얌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도 태평양에 대해서 장사 통상하고 해서 돈은 좀 벌겠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민주든 공화당이든 한미동맹을 훼손시키는 정책을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동맹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난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특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방위비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미동맹 자체를 저렇게 소홀히 하니까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국은 좋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란 존재가 미국 조야에서 배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7년 우리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정말 열공하시는 분들 그때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또 그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강경화 장관이 삼부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국한테 붙겠다는 소리잖아요. 자, 이렇게 한미동맹이 관리가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신묘하게 한국을 구해줄 것이다. 그 믿음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은 뭐 좌파 언론이니 뭐니 매도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잘 읽지도 않는 이상한 그 글들하고 그 뭐 통상 한국 사람이 잘 읽는 미국 사람도 잘 읽는 이상한 책 몇 권 가지고 세계 전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된 말로 염장 지르고 중국 편에 붙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예, 심각하네. 올해는 예. 이제는 미루다가 정말 경각이 들었습니다. 자, 방위비협상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서 못 바꾸면요. 트럼프 대통령 거의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 뭐 아까 말한 종전선언 뭐 제재 완화는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 철수 감축선언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작년에 연합훈련 중단시켰듯이요. 그래 되면 갑니다. 자, 그러면 자, 한국에 믿을 게 뭐 있습니까? 자, 아까 말해서 감축되면 이제 전투부대가 하나도 없는 지휘행정부대가 있는 초유의 사태라고 그랬죠. 두 번째, 과거에 감축해 볼 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어요. 북한 핵 보유국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감축은 미국의 전반적인 육군 감축과 전략적인 상황 하에서 한국과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뺐어요. 물론 뭐 미 7사단 같은 거 닉슨이 뺄 때 충분히 안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이런 갈등 요인이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은 어떤 경우냐면 적과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거래 수단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과거는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 때문에 바꾼 거예요. 한국 정부와 소통할 때도 있고 조금 소통이 소홀해서 한미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미국이 스스로 줄인 거고요. 이거는 적하고 딜해서 우리 몰래 던진 겁니다. 네 번째, 주한미군이나 미국이 이렇게 줄어들 때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대표적인 게 70년대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닉슨이 7사단을 뺐고요. 네. 그 뒤 카트가 지미 카트 대통령이 아예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주국방했죠. 자주국방. 그래서 중화공업 중증건설에서 오늘 먹거리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조야하고 협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고립을 시켜서 카트 대통령을 고립을 시켜서 카트 대통령이 그 정책을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 나아가서 연합사를 창설해서 정말 미국이 확실히 책임지도록 발을 묶었어요. 지금 우리 정부가 무슨 노력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보수파는 무엇 하자는 겁니까? 일각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한미동맹을 소홀하지 않도록 여론을 일으키고 여론을 일으키면 뭡니까? 공화당 내 일부 필요하다면 민주당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여론을 일으켜야 되고요. 또 한국 정부가 그 사람들도 그때 박정희 대통령처럼 진짜 한미동맹을 소중히 한다고 하는 것들이 미국 국민들도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정책을 바꿔야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의안만 믿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믿고 있다가 자 지금 보십시오. 한미동맹 훼손되면 한국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군 전부 다 무력화시켰죠. 지금 간첩위와도 국정원이 있습니까? 기무사가 있습니까? 누가 잡습니까? 백주 칭송위원회 하는데 국가보안법 찬양고 무죄 적용한다고 어디 누가 경찰에 잡아가기라도 했습니까? 누구만 잡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만 온갖 것 다 해서 적폐청산. 그래 우리 동기생 이해수 장군이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뛰어내려서 이런 판인데 지금 정신을 차려서 다 절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절규할 필요 없다. 미륵불. 그리고 제일 황당한 게 뭐 제2의 백마를 탄 뭐 박정희가 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다 박정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나라를 구해야지. 좋은 얘기. 지금 하늘에서 누가 천사가 내려옵니까? 이런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노예가 나도 모르게 노예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의식을 못 깨닫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궤변을 가지고 이런 미륵불이나 이상 하늘에 내려온 천사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은 저는 좌익의 앞잡이라고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북한 통전부의 심리전단에서 심리 전에 현혹이 된 거예요. 여보 믿지 마세요.
자, 아이고 오늘 저 아주 이제 제가 시간이 오바됐는데도 끊지도 못하고 하도 지금 하나도 뭐 버릴 말이 없어서 저는 그냥 질문도 안 하고 경청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 신원식 장군 말에 이거 단순한 우리가 경고가 아니라 엄습한 위기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파 특히 좀 똘똘 뭉쳐서 이 경각심을 좀 알리고 우리가 단합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 많이 끌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시간 되시면 또 언제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자 잠시 후에는 강명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이쪽으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